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돈의 진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이커다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17년부터 이더리움 생태계를 지탱해온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탈중앙화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최근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네 하고 넘어가시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서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인 소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 없이 오직 코드만으로 작동하는 화폐가 지난 10년의 크립토 겨울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진화했는지에 대한 생전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의 유산인 DAI와 미래의 돈인 USDS를 비교할 겁니다. 탈중앙화의 상징이었던 DAI가 왜 규제 친화적인 USDS로 변신해야만 했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와 미래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혁신 그 자체였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친 변동성입니다. 어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었던 돈이 오늘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 이걸로 어떻게 월급을 받고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이때 덴마크의 한 청년, 룬 크리스텐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은 유지하되 가치는 1달러에 고정된 화폐를 만들 수 없을까? 당시에도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건 결국 테더라는 회사를 믿어야 하는 중앙화된 방식이었습니다. 룬은 회사가 아니라 코드를 믿는 시스템을 원했죠. 그렇게 2015년 프로젝트가 구상되었고 2017년 드디어 단일 담보 다이 SAI가 세상에 나옵니다. 초기엔 오직 이더리움 하나만 담보로 잡고 1달러 가치의 코인을 찍어냈어요. 상상해보세요. 변동성이 심한 이더리움을 맡기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달러를 빌린다? 당시엔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잡는 다중담보 다이 MCD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메이커다오는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파이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커다오는 도대체 어떻게 1달러를 유지할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길거리에 있는 전당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인 디지털 전당포죠. 과정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맡긴다, 락. 여러분이 가진 디지털 금덩어리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이 전당포 금고에 넣습니다. 둘째, 빌린다, 민트. 맡긴 담보 가치의 약 60에서 70%만큼 다이 또는 USDS라는 달러 영수증을 발행받습니다. 1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맡기면 60만 원 정도를 빌려주는 셈이죠. 셋째, 찾는다, 번. 나중에 빌린 돈과 약간의 수수료, 이자를 갚으면 맡겨둔 담보를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갚은 달러 영수증은 그 즉시 불태워져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전장치입니다. 바로 초과 담보, 오버 콜라레터라이제이션 원칙인데요. 1달러를 발행하기 위해 반드시 1.5달러 이상의 담보를 잡아둡니다. 담보 가치가 폭락해도 빚을 갚을 수 있게 넉넉하게 잡아두는 거죠. 내 돈 떼먹힐 일 없다는 확신. 이게 바로 메이커다오가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행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코드를 믿으시나요? 기존의 은행이나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는 본질적으로 신뢰에 기반합니다. 우리 금고에 실제 달러가 있으니 믿어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장부를 조작할 수도 있고 뒤로 딴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걸요.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나 여러 코인 사태가 그걸 증명했죠. 이걸 카운터파티 리스크,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합니다. 반면 메이커다오와 스카이는 다릅니다. 이들은 신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보관은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합니다. 누가 얼마나 담보를 맡겼고 얼마나 발행했는지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은행 금고는 닫혀 있지만 블록체인 금고는 유리로 되어 있는 셈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기관을 믿지 마라. 코드를 검증해라. Don't trust, verify. 이 철학이 바로 스카이 프로토콜이 기존 금융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내 돈이 어디 있는지 투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융의 자유 아닐까요? 하지만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 깨지면 소용없겠죠. 메이커다오에게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공포로 전 세계 자산이 폭락했던 검은 목요일, 블랙 더스데이입니다. 단 하루 만에 이더리움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똥값이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담보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담보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약 500만 달러 이상의 악성 부채, 즉 갚지 못한 빚이 시스템에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프로젝트라면 여기서 파산했거나 먹튀했을 겁니다. 하지만 메이커다오는 달랐습니다. 프로토콜에 미리 설계된 매뉴얼이 작동했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거버넌스 토큰인 MKR을 추가로 찍어내 민팅,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구멍난 빚을 전부 메웠습니다. 주주, MKR 홀더들이 자신의 지분을 희석시키면서 시스템의 빚을 갚은 겁니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메이커다오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 이 시스템은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날에도 약속대로 작동하는구나. 이 강력한 신뢰가 지금의 스카이를 만든 기반입니다. 2020년을 넘기니 2022년엔 더 큰 파도가 왔습니다. 바로 테라루나 사태입니다. 기억하시죠?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1달러를 유지한다던 UST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며 수십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은 다 사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팽배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DAI는 1달러 패깅, 가치 고정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마법, 매직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허상에 불과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더리움, USDC 같은 확실한 담보물이 금고에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할 때도 수많은 중앙화 대출업체들이 망할 때도 메이커다오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서 DAI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척추로 불립니다. 수많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DAI는 끝까지 살아남아 생존자의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메이커다오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눈을 뜹니다. 2022년 크립토 시장은 빙하기였지만 바깥 세상, 즉 현실 세계는 금리가 치솟고 있었죠.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나들던 시절입니다. 메이커다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금고에 수조 원의 담보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놀려야 하나? 저 바깥의 5% 이자를 우리가 가져올 순 없을까?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RWA, Real World Asset, 실물 연계 자산의 도입입니다. 암호화폐만 담보로 잡는 것을 넘어 실제 미국 단기 국채, T-bils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방구석 코인이 월스트리트의 금융상품을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온체인 중앙은행이 현실 세계의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메이커다오는 단순한 코인 발행소를 넘어 수익을 내는 핀테크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크립토 윈터에도 메이커다오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이 부분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스카이 프로토콜, 구 메이커다오는 코인 시장에서 보기 드문 진짜 영업이익을 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수익 구조는 명확합니다. 인풋, 매출, 사용자들이 돈을 빌려가며 내는 대출 수수료, 그리고 미국 국채, RWA를 사서 받는 이자 수익,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프로세스, 현재 약 55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의 자금이 굴러가며 꼬박꼬박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아웃풋, 분배, 이렇게 번 돈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거버넌스 토큰인 MKR, 현재는 스카이를 사들여서 태워버립니다. 바이백 앤 번.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어떻게 되죠?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오르죠. 똑같습니다.
공급량을 줄여서 토큰의 가치를 강제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밈코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재무제표와 수익에 기반한 가치 상승. 이것이 바로 스카이 프로토콜의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메이커다오에게 또 한 번의 시련, 아니 각성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토네이도 캐시 제재 사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금 세탁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면서 이와 관련된 USDC,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문제는 당시 DAI 담보의 상당 부분이 USDC였다는 점입니다. 메이커다오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마디 하면 우리 담보가 묶이는 거야? 라는 실존적 공포를 느낀 거죠. 이때 창립자 룬 크리스텐센은 결단합니다. 엔드게임을 선언하죠. 이대로는 안 된다. 거대한 단일 조직을 쪼개서 민첩하게 움직이고 규제에 순응할 건 순응하되 탈중앙성의 가치는 지키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가야 한다. 이 고민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 프로토콜로의 리브랜딩입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생존과 확장을 위한 처절한 체질 개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엔드게임. 메이커다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스카이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고요? 구글이 지주회사 알파벳을 만들고 그 아래 구글, 유튜브, 웨이모를 둔 것과 비슷합니다. 스카이 프로토콜은 거대한 몸집을 쪼갭니다. 스타즈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하위 조직들, 서브다우스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스타는 대출만 전문으로 하고 스파크, 어떤 스타는 현실 자산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속도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은 방향을 틀기 어렵지만 작은 쾌속정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 스타들이 각자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며 혁신 속도를 높입니다. 둘째, 리스크 분산입니다. 한 곳이 망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카이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 가능한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팁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달러 코인인 DAI는 USDS로 바뀝니다. 비율은 1대1입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USDS로 바꾸면 스카이 엣지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면 이자를 더 주는 셈이죠. 둘째, 주인 코인인 MKR은 SKY로 바뀝니다. 여기서 비율이 재밌습니다. 1MKR당 24,000 SKY를 줍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줘? 하실 텐데요. 주식의 액면 분할과 같습니다. MKR은 한 개에 수백만 원이라 개미 투자자들이 사기 부담스러웠죠. 이걸 잘게 쪼개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접근성을 높여서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기존 보유자분들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되지만 스카이 생태계의 혜택을 누리려면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얼마나 큰데?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카이 생태계 DAI 플러스 USDS의 총 발행 규모는 약 97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이 온체인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인 전체 시가총액 순위 14에서 15위권을 다투는 거대 공룡입니다. 재밌는 건 신형화폐인 USDS의 성장세입니다. 출시 직후 빠르게 성장해서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구형인 DAI의 수요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약 40억 달러 이상이 아직 DAI로 남아있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스카이 세이빙 레이트 SSR입니다. USDS를 그냥 지갑에 두지 않고 스카이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미국 국채 수익률에 기반한 쏠쏠한 이사를 줍니다. 현재 시점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 그냥 지갑에 둬서 인플레이션에 녹게 하지 말고 스카이에 맡겨서 달러를 불려라. 이것이 스카이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스카이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큰 적은 테더 USDT와 서클 USDC입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유동성을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면 끝장입니다. 반대편에는 에테나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률을 주지만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큽니다.
이 사이에서 스카이의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탈중앙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이의 유산, RWA를 통해 현실의 수익성을 가져오고 동시에 규제 친화적인 설계를 갖췄습니다. 너무 위험한 건 싫지만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해. 이런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스카이는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로의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결 기능입니다. 새로 나온 USDS에는 특정 지갑을 얼려버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테더나 USDS처럼 말이죠. 디파이 순수주의자들은 반발합니다. 탈중앙화라면서 내 돈을 잠글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디파이야? 하지만 스카이 측의 입장은 현실적입니다. 기관 자금, 즉 큰 돈을 유치하고 RWA, 국채 사업을 계속하려면 미국 정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타협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면 구형인 다이를 쓰면 됩니다. 다이는 여전히 검열 저항성이 강합니다. 반면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USDS를 쓰라는 거죠. 스카이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려드리죠. 투자자 성향별로 딱 정해드립니다. 첫째, 안정지향형, 캐시플로우이시라면 USDS로 바꾸고 스카이 세이빙에 예치하세요. 변동성 없이 미국 국채 수준 이상의 달러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다치 투자자, growth라면 스카이 토큰을 주목하세요. 스카이 프로토콜이 돈을 잘 벌수록 소각을 통해 여러분의 토큰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셋째, 디파이 순수주의자라면 그냥 다이아이를 들고 계세요. 규제 리스크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수한 탈중앙 담보 자산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체인 금융의 미래, 스카이는 이제 막 이륙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